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3단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생물 다양성과 변이의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두 사진을 보고 가실게요. 이 두 사진은 모두 습지 사진입니다. 우리가 일명 늪이라고도 부르죠. 습지는 수심이 얕고 그렇기 때문에 수중생물뿐만 아니라 육상생물들 그리고 수중과 육상의 중간 단계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요. 곤충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조류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생물들이 이 습지를 터전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습지는 생물 다양성이 높아서 이제 자연적으로 보호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알려진 지역입니다. 여기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과학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나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생물이 개체수가 많은 것을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은 단순히 개체수만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종이 존재해야 하고요. 그 종들이 고르고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밑에 A, B 두 개의 서식지에 그 나무가 얼마나 다양하게 분포하는지 A, B 중에서 어디가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모두 나무 개체 수로만 따지면 12개체씩 존재합니다. 그런데 종수로 따져볼게요. 나무가 몇 종류가 존재하는지. A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종수로 따지면 3종의 나무가 서식하고 있고요. B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B 역시 종수로만 따지면 3종의 나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개체수도 같고 종수도 지금 보니까 같네요. 자, 그러나 A와 B의 생물 다양성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냐? A 같은 경우에는 이 소나무처럼 생긴 요 나무가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을 우점하고 있는 생물종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하고요. 특정 종에 의해서 우점되어 있는 생태계는 건강한 생태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서식지 B는 요 야자수처럼 생긴 게 몇 개체냐? 2개체 서식하고 있고요. 이 참나무처럼 생긴 나무는 6개체 서식하고 있고요. 소나무처럼 생긴 애는 4개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에 비해서 B의 경우에는 3종의 나무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식지 A보다 서식지 B를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더 건강한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은 결국에 단순히 많은 개체가 서식하는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다양한 종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생물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생물 다양성을 크게 3개의 범주에서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야 생물 다양성이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범주는 같은 종 내에 있는 생물들이다 하더라도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종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은 자, 우리 인간으로 이해해 볼게요. 호모사피엔스라는 모두 다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면 눈 모양도 다 다르고요. 키도 다 다르고요. 피부색도 다 다르고요. 모든 다양한 특징들이 모두 다 달라서 70억 명의 인구 중에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종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을 우리는 변이라고 하는데요.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종 내에 다양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야 생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 정보가 기본적으로 다양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의 가장 좁은 범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 종 내에 다양한 유전자가 있어야 생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범주는 바로 한 생태계 내에 다양한 종의 생물이 서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멸종되어가는 위기 생물인 예를 들어 백두산 호랑이, 지리산 반달곰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단지 한 종이 없어졌을 뿐이지만 그것이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 종이라도 두 종이라도 많아야지 건강한 생태계고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종 다양성이었어요. 자, 마지막 범주는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상에 서식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구는 다양한 조건의 서식지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산림도 있어야 되고요. 열대우림, 초원, 습지, 극지방, 사막 등등 서로 다른 조건의 서식지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은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서식지가 다양해야 생물들도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상에 다양한 서식지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이렇게 좁게는 유전자 다양성에서부터 넓게는 생태계 다양성까지 고르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확보되어야 생물 다양성이 지구상에 높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변이가 무엇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가실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여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우는 사막 여우고요. 마지막 여우는 북극 여우고요. 가운데 있는 여우는 온대 지방에 서식하는 여우입니다. 자, 모두 다 여우이지만 여우의 생김새가 너무 다르죠? 사막처럼 더운 지역에 사는 여우일수록 귀와 같은 말단부가 크게 발달합니다. 사막은 더우니까 빨리빨리 체온을 빼줘야 되거든요. 체온이 바깥으로 발산되도록 하기 위해 말단부가 크게 발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극 같은 추운 지역에서는 말단부가 크면 동상 걸려 죽겠죠. 말단부가 반대로 작게 발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극 같은 추운 지역에서는 몸에서 열을 많이 생산해야 돼요. 인간도 생각해보면 뚱뚱한 사람과 깡 마른 사람 중에 더 많이 더위를 느끼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고요. 더 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마른 사람입니다. 북극같이 추운 지역은 몸집이 커야 열 생산이 많아서 버틸 수 있어요. 반면에 사막같이 더운 지역은 몸집이 크면 못 버팁니다. 몸집이
작게 발달하는 특징이 있죠. 자, 지금 이 세 마리의 여우는 모두 온도 조건에 따라서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도에 대한 적응 결과로 서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진화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섞일 수 없는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춘 채로 진화가 되려면 애초에 그 조상형인 여우는 다양한 형태의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그 특징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고 진화하면서 그 환경에 적합한 형질의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번식하면서 오늘날의 사막 지역에는 요렇게 생긴 여우들만 남고 오늘날의 북극 지역에는 요렇게 생긴 여우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종이다 하더라도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는 같은 종의 생물이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괄호 1번으로 갈게요. 변이는 개체마다 유전 정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눈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피부색도 다 다르고 머리카락이 곱슬거리냐 직모냐 반곱슬이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인지도 모두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유전 정보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변이가 어떻게 생물 다양성에서 중요한지는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이 여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종의 여우가 다양한 형질을 갖고 있으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 환경에 적합한 형질의 개체가 살아남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하면서 종이 많아지고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물 다양성도 높아질 수 있는 거겠죠. 변이와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이라는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으로 생태 탐사를 가게 돼요. 여기서 제도는 우리가 군도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들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각 섬마다 서로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는 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도 남기고 채집할 수 있는 건 채집도 해요. 그래서 탐험이 다 끝난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당시 유럽 지역에서 유명했던 조류학자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가 다윈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윈은 너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다 다른 종의 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조류학자가 이 새들은 모두 핀치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이 충격에 빠지고요. 똑같은 핀치새들이 왜 각 섬마다 이렇게 모양이 다를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같은 핀치새가 갈라파고스 제도의 여러 개의 섬에 분산되어서 사는 과정에서 각 섬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이 핀치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종류도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원이 발달하면서 씨앗을 먹이로 하는 애들은 딱딱한 껍데기를 잘 깨부수고 그 속에 있는 씨앗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리를 가지게 되었고요. 숲이 발달하면서 나무와 숲이 발달하면서
나무 속의 곤충을 주로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핀치새들은 부리가 비교적 얇고 길쭉하게 나무 구멍 속에 부리를 집어넣어서 곤충을 잡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진화가 됐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애초에 핀치새는 다양한 부리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각 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섬에서는 요렇게 생긴 부리를 갖고 있는 개체가 생존을 할 수 있었고 자손을 번식하는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오랜 기간 지난 이후 현재는 그 섬에 이런 부리의 새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섬의 경우에는 이 섬에 정착한 핀치새들 중에 부리가 얇고 긴 핀치새만이 생존에 유리할 수 있었고 자손을 번식하면서 오랜 기간 지나다 보니 오늘날에는 이 세 번째 섬에는 이런 핀치새들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다윈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윈의 가설을 우리는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데 이 다윈의 가설이 1859년에 발표된 이후에 지금까지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되면서 생물 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변이가 결국에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좀 장황하게 설명했던 내용을 오른쪽에 세 줄로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의 생물들이다 하더라도 다양한 변이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변이를 갖고 있으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성공할 수 있고요. 각각의 환경에 적응해서 적합한 특징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들이 자손을 번식하면서 오랜 기간 지나면 각각의 환경마다 적응해서 살아남은 개체들이 서로 다른 특징으로 남게 되고 이제 더 이상은 섞이지 않는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물 다양성과 변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종이라는 우리가 생물 종을 구분하는 과학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생물 분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